32번 문제 정리할게요. 자, 32번의 소재는요. 관료주의 단점입니다. 관료주의란 단어는 교생선생님 수업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bureaucracy.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accountability. 책임감? 그리고 urging. 촉구하다. 그다음 나머지 여기 쭉 부분이 예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가 있어도 유추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여기 위에 부분이 되겠죠. 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 자, 그러고 보면 알겠지만 관료주의의 단점에 대해서 어떤 정리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A certain amount of bureaucracy, accountability and organization is vital for the world we live in. 첫 번째 문장은요. 어느 정도의 관료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료제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옹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관료주의, 책임감, 조직,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맞죠? 자, 일정량의 관료주의. 다시 말해서 이 책임과 조직 같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기도 해요.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the benefits of bureaucracy do not need urging.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그것보다는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관료주의의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 문장까지. 관료주의의 이점은요. 자, 촉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가 막 너무 서둘러서 뭔가를 하면서 촉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관료주의적 이점이. 근데 여기까지가 관료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장점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다음 문장에 나오는 이 예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the hidden costs, 숨겨진 대가, 비용. 이 cost란 단어를요, 영어에서 부정적인 면의 쓰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관료주의에 대한 숨은 대가, 다시 말해서 희생은요, 상당하대요. 자, a harmful effect of overactive bureaucracy is that. 자, 과도하게 행사되어지고 있는 관료주의에 대한 해로운 영향력은 바로 that 이하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 1번이죠. divert talent. 재능을 전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관료주의에서는 진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능을 쓰지 못하고 전환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도 읽어볼까요? 2번, 예산을 낭비하다. 3번은 어때요? 불공정을 injustice를요. 정당화하다. 4번 provoke corruption. corruption은 부패죠. 자, provoke는 일으키다. 그래서 부패를 유발하다.
자, reinforce inequalities. 자, 불평등을 강화하다. 문장 구조가 이해가 되나요? 여기 앞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요, 관료제 그래도 필요해. 관료제의 이점에 대해서 그거는 촉구하진 않잖아. 맞죠? 그런데 관료제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측면이 예시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것에 대한 예시라니까요. 자, 하지만 관료제에 대해서 숨은 대가, 희생은 상당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과도하게 행사되어진 관료제는요. 그것의 해로운 영향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전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부터 봐보려고 했는데 자, 바로 다음 문장에 뭐가 보여요? 더 비교급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장 같은 경우를 보면요. 더 비교급에서 나온 게 뭐가 나왔습니까? The higher가 나오고요. The less practical work, the more administration. 그래서 이 문장을 원래 문장을 좀 생각해 보면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장 한번 원래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조직 안에서 다음 문장부터 보면요. The higher the pay and the higher the status. 자, 임금이 더 높고 지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덜 실용적인 일과 더 관리가 많아진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직 안에서 대부분의 조직 안에서 임금이 높아지면요. 임금이 높아지고 지위가 더 높아지면 실용적인 일이 더 적어지고 관리가 더 많아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장, 원래 문장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동사 다 어디 갔을까요? 자, 이걸 정리해 주면요. 정리할 만한 칸이 별로 없네. 자, 그래도 아래다 적어볼게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리고 and가 아니죠? 컴마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여기서 동사가 주로 생략이 많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어쩔 때 더 비교급 부분에서 동사가 생략될까요? 얘가 비동사일 때 생략시켜버려서 더 비교급하고 주어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문장 있죠. 여기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 비교급 구문은 여러분들 뭐 1차 집필에서 나오긴 했지만 뭐 2학기랄지 아니면 3학년이 가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구문을 다시 한번 원래 구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 위에 있는 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요. 이거였다. The pay is high and the status is high. 자, 임금이 높고 지위가 높다. 두 번째 문장은요. 어때요? The practical work is much. 실용적인 일이 더 많다. 아니다. 많다가 아니지. little. 실용적인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and the administration. 행정이나 경영 같은 경우가 is much. 맞나요? 이렇게 쓰면 맞다. 자, 원래는 이 두 문장이었겠죠. 다시 한번 임금이 높고 지위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용적인 일이 거의 없고 관리나 경영이 많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얘를 더 비교급으로 고쳤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The higher the pay is and the higher the status is, 그 다음에 the less, little이 나왔으니까. 맞죠? The less the practical work is and the more administration is. 원래 이 문장이었겠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구문에서 비동사의 경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비동사 한번 지어볼까요? be, 컴마는 남아. 그 다음에 비동사. 자, 원래 문장 같나요? The higher the pay and the higher the status, the less the 너를 빼버릴까? The less practical work and the more administration. 맞죠? 해석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더 많아지고 지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관료제 집단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실용적인 일이 더 적어지고 관리만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갔나요? 나머지 예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 head teacher, 교장 선생님입니다. 근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냐면, 자, 아마도 가장 훌륭한 전달자였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전달자라는 것은요, 정말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인정받았을 그럴 교장 선생님이 자, do not teach anymore.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교장 선생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실용적으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뺏겨버리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누가 나옵니까? An excellent surgeon ends up. 자, end up ing. 결국 뭐가 돼버려요? 훌륭한 외과 의사는요. 자, 결국 뭐만 하게 돼요? 서류 작업만 하게 됩니다. 병원장으로서. 그리고 훌륭한 학자는요. 마침내 뭐가 돼요? 경영적인 책임자가 되겠죠. 대학에서. 근데 경영적인 책임자가 돼버리니까 대학 교수들만 상대하지 학생들은 더 이상 상대하지 못하잖아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왜? 가장 잘 가르쳐서 인정받았던 선생님이 관료제에서는 교장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못 가르치게 돼버리고 가장 수술을 잘했었던 멋진 외과 의사가 관료제에서는 인정받아서 병원장이 돼버리면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가장 훌륭한 학자가 그 학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으면 관료제 사회에서는 학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자, none of them any longer do the thing. 자, 이들 중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이것들을 할 수 없게 돼요. 어떤 것들? 그들이 가장 즐기고 가장 잘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관료제 주의에서는요. They spend their time as fundraisers. 그들은요, 그들의 시간을 뭐로서 보내요? 기금 모으는 사람. 그 다음에 personnel officers. 인사 사무관. 다시 말해서 사람 뽑는 그런 어떤 관리자 역할. 그 다음에 chairs of committees. 자, 위원회의 어떤 의장.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들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장 선생님들과 회의하는 어떤 입장. 회의할 때 어떤 최고위원. 이런 역할만 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들도. It is a widespread tendency. 이것은 널리 퍼진 경향입니다. 자, if you can do anything real well. 너가 관료제 사회에서라면요. 어떤 것들을 정말 잘하게 돼버리면 자, 어떻게 돼버려요?
stop doing. 그거 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뭐가 돼버립니까? 관리자가 돼버려라. 이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관리자 사회에서는요. 그걸 진짜 잘하게 되면 그거 하는 거 멈추고 다른 일을 해버려야 돼요. 관리자가 돼버려야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관료제의 어떤 단점은 뭐겠습니까? 재능을요, 그대로 쓰지 못하고 전환해서 전혀 쓸데없이 보일 수도 있는 다른 일로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관료제에서 일을 잘하면 재능을 가졌다라는 거지만 관료제에서는 그게 승진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자가 돼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버린다라는 그런 단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내용 이해 갔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 시작할게요. 34번의 주제는요. 새로운 것 배우기를 꺼려하는 이유예요. 새로운 것 배우는 것을 왜 꺼려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전에 있었던 것이 더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게으르거나, 혹은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안해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 가리키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야지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쭉 여러분들 읽어봤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왜 꺼려 할까요? 이 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자, 어디 갔니? 이거죠? The reason is fear. 두려움이래요. 여러분 책에서는 7번째 줄의 중간 정도에 있죠? 자, the reason is fear.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왜 두려움이냐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이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혹은 이걸 내가 못하게 됐을 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혹은 이걸 한다고 하면 진짜 나중에 오히려 더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그런 불안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꺼려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빈칸 뭐라고 놨어요? You have to make it clear from the start that. 자, 가목적어 구문인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구문 분석하면서 볼 건데 해석을 해보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만 한다? that 이하를 시작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 뭘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거 배울 때.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겠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너가 배워서 혹은 너가 바뀌어서 절대 손해볼 거 없어.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요. 바로 4번이거든요. 해석을 해볼까요? The destination, 그 종착지, 다시 말해서 그 결과물이 어떤 장소냐면 우리 모두가 아마도 다 가고 싶어 하기를 좋아할 장소일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 배워놓으면 정말 좋을 거야. 손해 안 보고 너도 할 수 있고 절대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이런 점을, 자,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려운 어휘는 없어요. 아마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뭐 be reluctant to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다. 왜 잘 안 보이죠? 여기 있죠? be reluctant to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표현으로는요, 오형식의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그래봤자 거의 make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형식으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거 하기를 만들다,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목적보 구문이지만 자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점. 그래서 이 지문 읽어볼 때는 목적어랑 목적보 관계가 나오는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I
sometimes try to explain to people who don't use a computer how a computer could make their job easier. 나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이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자, 그 사람들에게 뭘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컴퓨터가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영어식 문장 나왔죠? make, 목적어, 목적보. 어떻게 컴퓨터가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자, 너무 종종 그들의 태도는요, 완벽하게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완벽한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됐어요. Thanks, but no thanks. 자, 괜찮지만 나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그들의 완벽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Why do some people resist learning something that could make their job better or easier? 자, 여기도 나와있죠? Make their job better or easier. 물어봅니다. 자, 왜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는 것을 거부할까? 뜻 이하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일들을 더 좋게,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을 거절할까?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유의 대답은 바로 fear예요. fear, 두려움입니다. 자,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랬죠? 사람들이 배우는 게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요, 두려움이에요. 자, people who don't know much about technology. 자, 사람들인데 그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마도 걱정이에요. that 이하를. 뭘 걱정합니까? 컴퓨터가 아마도 그들을 대체해버릴까? 혹은 that 이하처럼 컴퓨터가 그들을 어떻게 무능력하게 보이게 만들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make, 목적어 다음에 look이라는 어때요? 동사 원형, 사역동사 형식으로 나왔지만 이 목적보호 형식이 동사 원형이지만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까지 붙어있는 구조죠. 이거 예전에 교과서에서 한번 많이 나왔었던 문장 구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걱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마 그들을 대체해버릴지, 혹은 컴퓨터가 그들을 더 무능력하게 보이게 만들지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허세 떠는 것처럼 나는 컴퓨터 필요 없어. 혹은 컴퓨터 안 배워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배우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that's why.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 it is a good idea. 뭐 하는 게 좋은 생각일까요? 자, to see.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마치 뭐와 같이. 누군가에게 여행을 가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같이 가르침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거래요. 여행도 생각해봐요. 그 여행 너무너무 좋아, 멋져, 위험하지도 않아. 한번 갈래? 그러면 가겠잖아요. 그런데 야, 그 여행 가자. 어디야? 우리도 잘 몰라. 위험해? 우리도 잘 몰라. 위험할 수도 있겠지. 여행 안 가고 싶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just as. 자, just as 구문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just as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형식으로 얘랑 어때요? 비교하는 형식의 문장 구조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뭘 비교하는지 봐봐요. 어떤 누구도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곳으로의 초대입니까? that 이하처럼 they have heard. 자, is dangerous or unpleasant. 자, 중간에 삽입절이 들어갔습니다.
삽입절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얘가 중간에 그들이 들어오기를 이라고 해석하고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이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문장 구조가 이해가 되겠죠.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비교하는 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볼게요. 어떤 문장? 자, 어떤 누구도 초대하는 것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를. 어떤 곳에 가는 초대입니까? 니아처럼 그들이 들어왔기를 위험하고 좋지 않은 장소라는 곳을 가는 것에 대한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요, 여행 장소가 뭐 별로 좋지도 않고 위험하다는 곳을 자, 우리가 미리 들어왔다면 그 장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비교를 하면서 화자가 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people are reluctant to. 사람들은 아마 꺼려할 것이다. 뭐를? learn things.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을 꺼려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삽입절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로 하여금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뭐 막연한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걸 배울 때 되게 꺼려 하시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아유, 안 배울란다. 왜 그런 거 배우냐? 라는 것이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짜 이 나이 먹어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나? 혹은 오히려 더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보다 더 내가 못 사용해서 내가 더 불편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만약에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그냥 배워요.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분들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겠잖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절대 더 불편해지진 않을 거예요. 이런 어떤 방식을 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을 더 나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오형식의 목적 보호가 쓰였죠.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when you try to teach anyone, something new.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로 하여금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that 이하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뭐로부터? 시작으로부터. 자, 답 놓고 한번 읽어보죠. 뭘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목적지가 우리 모두가 다 가기를 좋아할 만한 장소라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가면 진짜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장소가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절대 나쁘게 만들 장소가 아니라는 것. 이걸 시작부터 만들어줘야 되겠잖아요. 가장 적합하게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5번도 읽어볼까요? 1번, 뭘 알려줘야 된답니까? Every job will be changed by computers. 모든 일들이 다 컴퓨터로 바뀔 거예요. 이건 어때요? 두려움을 주겠죠? 전혀 그 사람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 않는 말이죠. 할아버지, 컴퓨터 배워야 돼요. 왜? 이제 곧 컴퓨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아버지 더 불안해하겠죠. 2번, 즐거운 여행은 우리의 삶에게 에너지를 주잖아요. 지금 여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번, 당신이 약속하는 거. 뭐를? 그나 그녀의 잡을 일을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 너가 약속하면 안 되죠. 그죠? 뭐가?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너의 삶을 더 편안하고 더 즐겁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걸 확신을 줘야지. 너가 그 사람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요. 벗어났죠. 마지막 5번. 변화는 의무라는 거. 뭐? 정보화 시대는 변화가 의무라는 거. 얘도 전혀 두려움 해소해 주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내용은 쭉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문장에 있는 자, 가목적어 구문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make it clear. 자, that. 자, 가목적어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가목적어는 언제 쓰여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오형식일 때. 오형식이라는 것은요. 목적보와 목적보어 두 개를 가질 때. 두 번째, 그런데 목적어가 뭐일 때? 투부정사나 혹은 대절일 때. 자, 요 두 개를 둘 다 만족시켜야지 자, 가목적어 it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문장이 오형식인데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이 아니라 일반 목적어, 일반 명사의 목적어면요. 가목적어 it을 안 써요. 반대로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인데 문장이 오형식이 아니라 그냥 삼형식으로 목적어만 가지는 문장에서는요. 가목적어를 안 써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he considered that they should obey the rule. 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대요. 자, 어때요? 목적어가 뭡니까? 대절이죠? consider의 목적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가목적어 it 안 썼어요? 오형식 구문 전혀 아니죠?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게 하다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가목적어가 없는 구문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자, 그는 그 소식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소식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라고 고려하고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왜 가목적어 안 썼습니까? 목적어랑 목적보호 구문이 있는데 맞죠? 오형식 문장이긴 하지만 목적어가 일반 명사잖아요. 가목적어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He considered. 자, 오형식 그런 동사입니다. it 가목적어예요. which 기억하게요. 그 다음에 first that. 자, he considered it forced that. forced. 자, 그는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했다가 아니죠. 얘는 해석을 안 하는 가목적어예요. 맞죠? 그러면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that 이 사실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대요. 자, 다시 한번. 그는 오형식 동사 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목적어 뭐? 대절이죠? 그들 모두가 다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이 자, 어떻게?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목적보. 맞죠? 그래서 목적어, 아니 그 오형식 동사, 가목적어, 목적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인데 대절이나 투부정사 형식으로 나오는 목적어. 이 형식을 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장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제 눈에 보이나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문장이에요. You have to. 당신은 반드시 make 목적어 make 맞죠? 오형식 사역동사를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it은 뭐? 가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는 어디 있어요?
가목적어 이시라면 대절, 진목적어. 맞죠? 그 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왔다는 것은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보 어디? 예. 나왔죠? 뭐 from the start 중간에 부사구가 들어가긴 했지만 시작부터 만들어야만 한다. 무엇을?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몇 절 이하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시작부터 몇 절 이하, 그 종착지가 무서운 곳이 아니라 편하고 좋은 장소라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잘 배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온 문제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뭐 just as 구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가목적어 구문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뭐 삽입절도 나오고 삽입절은 여기서 포인트만 알아두면 돼요. 자, 주어가 뭐뭐 하기를 하는 이 중간에 들어간 삽입절이 있는 거고 얘가 진짜 동사인 거죠.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 반드시 정리해보고 뭐 여러 가지 구문 같은 경우도 반드시 여러분 숙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